조사 설계 유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사 설계 유형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이미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탐색 조사는 조사 문제가 불분명할 때 아이디어와 통찰력을 얻기 위해서 현상을 탐구하는 조사 설계가 됩니다. 조사 방법을 개발하기 전에 마케팅 조사에서 탐색 조사 설계는 문제를 정확하게 정의하고 추가적인 통찰력을 얻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죠. 탐색 조사는 시장에 관한 정보 획득을 위해 본 조사 전에 관련된 내용을 잘 파악하기 위해서 사전에 하는 예비적 조사가 되겠습니다. 의사결정을 위한 행동 대안을 만들기 위한 조사가 아니죠. 탐색 설계 단계에서 정보는 정밀하지 않게 정의가 됩니다. 탐색 조사 설계는 자료를 해석하기 위해 비구조화된 형태나 공식적인 절차를 사용하는 2차나 1차 자료를 수집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따라서 조사 목적과 구조 때문에 과학적 방법과 엄격성이 그리 크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탐색 조사 설계는 심층 면적, 표적 집단 면적과 수사 기법 등이 있습니다. 탐색 조사 방법은 문헌 조사, 전문가 의견 조사, 사례 조사 등이 있습니다. 문헌 조사는 문제를 규명하고 가설을 정립하기 위하여 학술 문헌, 업계 문헌이나 통계 자료를 이용하는 가장 경제적이고 신속한 방법입니다. 전문가 의견 조사는 주어진 문제에 대해 전문적인 견해와 경험을 갖고 있는 전문가들로부터 정보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문헌 조사에 대한 보완적인 방법으로 사용이 됩니다. 사례 조사는 마케팅 담당자들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상황과 유사한 사례들을 찾아서 분석하는 방법이죠. 기술 조사는 어떤 사건이 발생한 빈도나 두 변수 간의 관계를 밝혀내는 기법입니다. 이 설계는 두 변수 간의 최초 관계에 의해서 좌우가 됩니다. 예를 들면 응답자의 연령, 소득, 직업 등과 관련해서 콜라 음료의 소비를 이해하기 위해서 추세를 탐구하는 것은 기술조사가 되죠. 기술조사 설계는 마케팅 분야에서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기술조사의 목적은 시장과 소비자 행동을 예측하고 특정한 집단의 특성을 기술하는 것입니다. 기술조사는 기술에 집중합니다. 조사가 비교적 쉽기 때문에 경영자는 모호한 목적과 부적절한 계획으로 조사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가치 있기 위해서는 기술조사는 명확한 목적으로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탐색조사와 달리 기술조사는 조사의 대상, 시기, 장소, 이유와 방법을 분명하게 설정하는 것입니다. 조사 설계가 정보의 원천을 설계하고 그 원천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수집한 정보는 부정확하거나 부적절할 것입니다. 방법은 기술조사의 이면적인 목적이 응답자에게 묻는 질문과 일치하는 목표 질문 명세가 있습니다. 이 기법은 조사자가 추적하고 경영자와 조사자 간의 혼돈을 줄여주는 강력한 방법을 제공합니다. 기술조사의 유형으로서는 횡단조사와 종단조사가 있습니다. 먼저 횡단조사는 가장 일반적이고 친숙한 방법으로서 주어진 표본을 대상으로 단 한 번만 자료를 수집하는 자료이죠. 특정한 기간에 한 번만 자료를 수집하는 조사가 횡단조사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경영자가 콜라 브랜드에 관하여 10대들의 선호를 알기를 원합니다. 이런 조사는 그 시점에서 관심 있는 변수에 짧은 정보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설계의 목적은 분류를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경영자가 성이 향수의 소비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고 믿는 경우에 소비자의 연령 집단이 향수 구매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하기를 원하겠죠. 이때 가설은 횡단조사로 조사할 수가 있습니다. 성, 연령 집단과 향수 구매 빈도에 관하여 표본으로부터 측정할 수가 있겠죠.
관찰로부터 수집한 자료를 분석할 때 강조점은 결합 현상의 발생 빈도가 되겠습니다. 즉 A집단의 남성 중 향수 구매 빈도, A집단의 여성 중 향수 구매 빈도 등이 있죠. 최근 시점에서 횡단 분석에서 발전은 동세대 분석입니다. 동세대 분석은 특정한 기간에 특정한 경험을 공유한 집단에 대한 분석을 뜻합니다. 동세대 코호트는 동일한 시대에 동일한 사건을 경험한 집단을 말하죠. 조사의 정확성은 응답자의 미래 행동에 대한 의도와 과거 사건의 기억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의 기억은 신뢰할 수 없다고 많은 연구에서 밝혀졌죠. 횡단 조사와 달리 종단 조사는 일정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관찰, 분석하는 조사입니다. 횡단 조사는 특정한 시점에서 단 한 번의 조사로 끝나지만 종단 조사는 특정한 기간 동안에 반복적으로 조사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케팅에서 종단 분석이 주로 패널에 의해서 이루어지죠. 패널은 고정된 조사 대상자의 전체로서 장기적으로 조사에 계속적으로 응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마케팅 조사에서 패널이란 상점, 판매원, 일반 개인 등의 고정된 표본으로 패널의 구성원들입니다. 패널 조사는 장기간에 걸쳐서 동일한 주제에 대해서 동일한 응답자를 반복하는 조사입니다. 패널 조사는 마케팅 변수들의 효과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고 이를 근거로 시장 세분화 전략에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패널의 유지와 반복 측정으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패널들의 지속적인 협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반복적인 조사로 인해서 성숙 효과나 시험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일정 기간에 특정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동의하고 제품 구매나 매체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는 소비자 패널 조사가 있습니다. 반면에 소매 점포를 대상으로 특정한 제품이나 브랜드가 판매되는 정보를 제공하기로 동의한 점포 패널 조사가 있죠. 기술 조사는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제공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과관계는 하나의 사건이 다른 사건을 일으킬 경우 둘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반면에 경영자들은 가정된 인과관계에 근거하여 의사결정을 합니다. 이러한 가정은 직관에 근거하기 때문에 거의 정당할 수 없고 그러한 인과관계의 타당성은 인과조사로 검증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판단과 관련된 인과관계 하나는 가격 결정이 되겠습니다. 경영자는 적정한 가격 결정에 직면하고 가격이 매출의 증감, 브랜드 이미지나 다른 변수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압니다. 인과조사 설계는 어떤 변수가 원인이 되고 즉 독립변수이고 어떤 변수가 결과가 되는 것, 즉 종속 변수가 되는지를 조사함으로써 인과관계를 찾는 것이죠. 인과조사의 목적은 어떤 시장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즉 포장이나 가격의 변화가 판매 증가와 같은 시장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측정하기 위해서 자료는 통제 상황하에서 즉 인과 변수를 제외하고 모든 변수를 상수로 유지한 채로 수집합니다. 다른 변수의 영향을 없게 한 후 조사자가 변수를 조작하고 결과 변수의 변화를 측정합니다. 따라서 원인 변수의 조작과 다른 관련 변수의 통제가 인과관계 설계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과관계에 대해서 보다 심층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과관계는 하나의 사건이 즉 원인이 다른 사건 즉 결과를 일으키는 경우에 해당이 되죠. 어떤 시장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를 이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원인은 왜가 되겠고 결과는 what이 되겠습니다. 비가 오기 시작했다가 원인이라면은 비가 오기 때문에 나는 우산이 필요하다. 비가 오기 때문에는 원인이 되겠고 비가 오기 때문에 나는 결과 우산이 필요하다. what이 되겠죠. why는 원인이 되겠고 what은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인이라고 하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는 이유가 되겠고, 이펙트, 결과라고 하면은 무엇이 발생했는지, 발생한 이펙트, 결과라고 하면은 발생한 결과가 되겠죠. 무엇이 발생했는지 하는 어떠한 일이 발생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기 때문에 우산이 필요하다. 전제가 바로 원인이 되겠고 결론이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료 수집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찰법이 되겠습니다. 관찰은 실제 상황에 있는 소비자의 행동을 관찰하는 것이죠. 관찰법은 관찰자와 피관찰자 간의 의사소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관찰자의 일방적인 관찰에 의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입니다. 이때 피관찰자가 자신의 행동이 관찰되고 추적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상 응답자의 편견이 없어 실험법과 설문지법보다도 더 정확한 자료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관찰하는 현상이 일어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므로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소비자 욕구, 동구, 태도나 의견과 같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심리적인 특성을 관찰할 수가 없는 것이 단점이 되겠습니다. 또한 관찰자의 관점이나 지식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것도 단점이 될 수가 있겠죠. 관찰자의 장점과 단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장점으로서는 정확한 자료 수집, 응답자의 편견을 배제할 수가 있고 조사 대상자와 대화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유용합니다. 단점으로서는 행동의 내면적인 요인을 측정할 수가 없고 소수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화에 한계가 있고 관찰 시점과 기록 시점의 차이에 따라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 단점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관찰은 일상 행동과 구체적인 행동에 관한 통찰력을 얻기 위해 다른 조사 기법과 결합해서 사용합니다. 이러한 관찰법에는 대표적으로 소비자 행동의 감사, 기록 관찰, 가정유치 조사와 CLT, 갱 서베이 등이 있습니다. 감사는 실제 판매와 구매 이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선택된 제품을 물리적으로 체크함으로써 구매자의 행동과 습관을 분석하는 것이죠. 감사는 바코드, 스캐너와 컴퓨터 기반 장비와 같은 새로운 전자기록 장비의 출현으로 소매조사, 패널조사와 광고조사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수집된 자료는 판매일자, 판매 품목, 촉진 정책, 가격, 수량과 판매 점포를 포함합니다. 감사는 실제적으로 판매된 제품을 하나하나 체크하는 것이지만 기록장치는 고객의 구매 행동을 기록하는 것으로 기술이 진보함에 따라서 더 대중적입니다. 기록장치가 고객이 구매하는 행동을 관찰하고 기록하기 때문에 시장 조사자는 신체 언어, 어떤 제품의 선정과 최종 구매 과정을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조사자들은 망원 렌즈와 열 카메라로 동공 확장과 체온 변화 등 소비자 반응을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관찰로 조사자들은 소비자들의 가치 있는 공통적인 행동 패턴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기록 관찰도 관찰이기 때문에 관찰자의 편견이 있을 수 있고 또한 소비자들의 숨겨진 구매 동기를 밝히지 못하기 때문에 관찰로 얻은 정보만을 사용한다면 그렇게 유용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가정유치 조사는 소비자들이 제품을 가정에서 일정 기간 사용하게 한 후 소비자 반응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소비자들이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조사하는 것이죠. 자연스러운 제품 사용 환경 안에서 제품을 사용하는 사람을 단순히 관찰함으로써 조사자들은 현재 제품이 갖고 있는 문제, 잠재적 개선 영역과 사용자나 고객의 습관이나 선호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가정유치 조사는 관찰자의 주관적 편견이 없이 고객이나 사용자들이 제품을 사용하는 행동을 관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CLT는 응답자를 일정한 장소에 모이게 한 후 시제품이나 광고물 등에 대한 소비자 반응을 조사하는 방법입니다. 간이 장소에서
조사 대상자를 한 명씩 불러서 조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제품 시음, 시용, 광고물, 포장 등의 간단한 테스트에 주로 이용이 되죠. 표본의 오차가 크고 정확성은 떨어지지만 짧은 시간에 적은 비용으로 다수의 조사 대상자를 조사할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게임 서비스처럼 집단으로 일제히 실시하지 않고 1대1로 개별 면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음료의 블라인드 테스트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거리나 행사 장소에 나가 조사 대상자의 눈을 가리고 자사 제품과 경쟁 제품을 마시게 한 후 어느 것이 더 맛있느냐고 평가하게 하는 방식이 되죠. CLT는 한 사람 한 사람 조사하는 거지만 개인 서베이는 조사 대상자를 집단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아놓고 동시에 일제히 조사하는 방법입니다.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해 모든 조사 대상자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응답을 받는 것이죠. 가장 큰 특징은 수십 명의 조사 대상자를 동시에 조사하여 한 번에 자료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조사 대상 집단을 한 곳에 모아 통일된 방식으로 조사하기 때문에 조사원에 따른 편견을 줄일 수 있고 조사 내용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어서 복잡한 내용의 조사가 가능합니다. 서베이법은 마케팅 조사의 중심으로 응답자에게 구조화된 설문지를 제시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추출하는 방법입니다. 현재 사안에 관하여 응답자에게 질문하고 그것에 관하여 의견을 묻는 것이죠. 응답자들은 느낌, 동기, 행동, 태도, 의도, 정서, 인구 통계 등에 관한 다양한 질문을 받습니다. 설문을 응답자들에게 제시해서 그들이 느끼는 구체적인 반응을 기록하는 것이죠. 서베이법은 설문지를 이용하기 때문에 응답자 설문지법 또는 설문지법이라고도 합니다. 관찰이나 실험과 달리 면접의 과정이 유연하고 매우 광범위하여 다양한 가치 있는 자료를 산출할 수 있기 때문에 조사에서 선호되는 기법이죠. 그러나 가장 관련 있고 유용한 자료의 수집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신중한 계획과 실행이 필요합니다. 수집할 정보가 정성적이거나 정량적인지를 결정해야 하고 문제가 해결하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수집할 정보를 결정할 때 고려할 요소는 사실과 지식, 의견, 동기, 과거 행동 자료와 심리 자료이죠. 이러한 서베이법에는 개인 면접, 전화 면접, 우편 면접, 온라인 면접 등이 있습니다. 서베이법이 인기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료 수집이 서베이 도구를 정확하게 계획하고 판단하는 기능입니다. 탐색 조사와 달리 이것은 조사자의 커뮤니케이션, 관리와 해석 기술에 의존하는 바가 그리 크지가 않습니다. 서베이법은 조사자가 시장에 관해서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어디에 언제 조사하는 것을 정확하게 응답하는 정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서베이법은 큰 표본 크기를 수용할 수 있고 결과의 일반화가 가능하나 응답자가 언급한 상세한 정보가 면접자의 의사소통과 해석에 관한 다양한 편견으로 왜곡될 수가 있습니다. 조사자는 작은 차이를 쉽게 극복할 수 있고 결과를 얻기 위한 수집된 자료를 강력한 통계 방법을 쉽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서베이법의 단점도 있습니다. 도구 개발, 응답자 오류와 응답 편견이 되겠습니다. 탐색 조사로 수집되기 때문에 도구 측정, 심층과 상세한 자료 구조는 수집될 수가 없죠. 또한 응답자가 진실하게 답변한지 여부를 알기가 어렵죠. 설문지법으로 추출하려는 정보 유형을 결정하면 질문 사항을 초안하죠. 조사자들은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개방형이나 폐쇄형 질문을 적절히 사용합니다. 개방형 질문은 응답용 선택지가 미리 준비되지 않고 응답자가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나타낼 수 있도록 만든 질문지죠. 즉 주관식 질문지가 되겠습니다. 이와 달리 폐쇄형 질문은 객관식 질문이 되겠죠. 미리 준비된 선택지들이나
항목들 가운데서 답을 선택하도록 하거나 제한된 수만큼의 단어로 답하도록 구성된 질문을 말합니다. 폐쇄형 질문은 미리 준비된 선택지들이나 항목들 가운데서 답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죠. 설문으로부터 진실한 반응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응답자들이 질문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요청받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정보를 기꺼이 제공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질문 문항을 작성할 때 표현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쉬운 용어로 질문을 한다. 애매모호한 질문은 피한다. 유도하는 질문을 삼간다. 대안을 묵시적이 아닌 명시적으로 표현한다. 응답자가 답변하기 쉬운 내용을 질문한다. 한 번에 두 가지 이상의 질문을 하지 않는다. 즉, 한 번에 한 가지 질문만 한다. 이러한 것들이 적절한 질문의 표현 방법이 되겠습니다.